김현창 치안본부장은 오늘 공안 사건과 관련돼 조사를 받다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사망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강 본부장은 오늘 오후 기자... 세간의 의혹에 못 이겨 특별조사반을 편성키로 했으나 사건 직후 경찰의 공식 발표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치안본부장은 박종철 군이 밤사이 술을 많이 마셔 갈증이 난다며 물을 여러 컵 마신 뒤 수사관이 책상을 치며 추궁하자 갑자기 억하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의 발표는 국민의 의구심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이후 탁과 억은 당시 정권을 비꼬는 유행어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경찰의 발표는 불과 하루 만에 뒤집어진다. 그날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관계자들 외에 박종철의 시신을 처음 본 한 사람이 있었다. 응급 호출을 받고 현장에 달려갔던 중앙대 용산병원의 의사 오연상. 그는 박종철에게 최초로 사망 판정을 내렸고 진단서의 사망 이유란에는 미상이라고 썼다. 사망진단서를 받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서 이 앞에 계속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로는 귀찮게 구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제 보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뭐 감시죠. 그래서 그 앞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 화장실을 갔다가 웬 기자인지 아닌지도 몰랐죠. 그 어떤 젊은 분이 와가지고선 그 진단서를 봤는데 그게 맞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분이 신 기자인지도 몰랐죠. 그래서 그 대공분실에 갔었는데 하여간 그 사방이 물천지고 뭐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사실 바닥에 물기가 많았다. 경찰관으로부터 박종철 군이 물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복부가 부풀어 있었고 폐에서 수포음이 들렸다. 그의 증언이야말로 물고문에 의한 죽음을 의심케 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 쇼크사로 죽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처음에.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쇼크사 아닌 거는 확실한데 환자가 사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살리려고 치료에 가담을 했던 의사는 나 혼자고. 근데 사인이 그렇게 엉터리로 조작이 되는 거를 갖다가 가만두고 볼 수는 없었죠. 아마 직업적인 무슨 양심이라 그럴까 뭐. 5공화국 치하에서 언론은 그 초기부터 보도 지침이란 이름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기사의 내용은 물론 기사의 크기를 얼마만큼 키울 것인가 하는 것까지 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했다. 그러나 박종철의 죽음은 정부의 보도 지침을 무력화시켜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으로 이게 보도 지침이 사단으로 내려왔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사단으로 보도됐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가 그 보도 지침이 무너진 게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동아일보에서 이 보도 지침을 따르지 않고 신문 사연면의 지면을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그 기사를 크게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문들도 그 사단에 구애받지 않고 경쟁적으로 이제 그 지침을 따르지 않고 크게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월 18일자 이 중앙일보에서 첫 보도를 한 3일 뒤죠. 1월 18일자 조간신문부터 일면톡으로 크게 기사화되는, 그때부터는 보도 지침이고 뭐고 이게 언론기관에서 맥히지 않는 아주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물고문의 의혹이 온 나라 안에 부풀어 오르고 끌어넘쳤다.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도 급히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하여
박군이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중앙당에 보고했다.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났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빗발쳤다. 박종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이름. 21살이 짧았던 젊음을 살다 간 청년 박종철은 이제 소용돌이치는 전국의 핵심이 되었다. 박종철로부터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위협 수단으로 조사관 경위 조한경과 경사 강진규가 동인의 머리를 한 차례 욕조물에 잠시 집어넣었다가 내놓았으나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다시 머리를 욕조물에 밀어 넣는 과정에서 급소인 목 부위가 19일 치안본부는 마침내 물고문 사실을 인정한다. 고문 과정에서 목 부위가 욕조 턱에 눌려 질식사했다는 것이다. 그가 조사받았던 남영동 대공수사단 5층 취조실은 한평 남짓한 공간. 취조용 책걸상과 침대가 있고 그 한옆으로 변기와 세면기, 욕조가 갖추어져 있다. 피의자 조사실에 자리 잡은 욕조. 그것은 평화롭고 따뜻하게 몸을 담그기 위해서가 아니라 잔혹한 고문을 위해서 거기 있었던 것이다. 조한경 경위, 강진규 경사 두 사람이 고문 혐의로 구속되었다. 호송 경찰은 피의자와 똑같은 옷을 입어 언론의 시선으로부터 두 경관을 보호하려는 실로 막강한 동료애를 발휘했다. 지난 1월 14일 경찰의 악랄한 고문에 의해 꽃다운 나이에 우리의 품을 떠난 고 박종철 형의 수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분노를 멈추지 못했다. 경찰의 손에 타살된 젊은이. 21살 그 앳되고 선량한 얼굴은 온 국민의 슬픔과 분노가 분출되어 나오는 하나의 창구가 되었다. 박종철의 시신은 부검을 거친 후 다음 날 날발기가 무섭게 벽제 화장장으로 옮겨져 서둘러 화장되었다. 아버지 박정기는 꽁꽁 얼어붙은 겨울 임진강에 한 줌의 재로 돌아간 아들을 뿌렸다. 이 강가에서 철아 잘가 그레이 이 애비는 아무 할 말도 없대이 외쳤던 아버지의 절규는 그대로 온 나라를 뒤흔든 절규가 되었다.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 저 죽음을 응시해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끝내 지켜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다시 죽이지 말기를 바란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채 피어나지도 못한 꽃봉오리로 떨어져간 그의 죽음은 우리의 응시를 요구한다. 정의를 가리지 못하는 하늘은 제 하늘이 아니다. 평화를 심지 못하는 땅은 제 땅이 아니다.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 사람들이 아니다. 1월 17일 동아일보 김중배 칼럼은 우리 모두에게 그 죽음의 본질을 꿰뚫어 응시할 것을 요구했다.